이강인, 패스기에서 월드클래스 A1 될 가능성. 단장은 음바페 발굴 주장하며 축구 능력 중시 루이스 캄포스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네 대학에서 열린 스포츠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그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공유하며 에즈 모나코와 PSG 단장으로의 이직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강인과의 경험 또한 소개되었습니다. 캄포스는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과거에는 코치와 감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2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의 부임을 받았을 때 스카우팅과 전술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다니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영입을 성사시키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떠나면서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모나코로 이직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을 영입하고 팀 리빌딩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캄포스는 로스시릴에 합류하여 니콜라스 페페와 빅터 오시멘 등을 영입하며 또 다른 성공을 거뒀습니다. PSG에 합류한 캄포스는 이적 시장에서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의 떠남 후 리빌딩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강인의 영입을 강력하게 추천하여 PSG로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유명합니다. 아직까지는 PSG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캄포스는 클럽의 재편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캄포스 단장은 소르본네 대학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자신의 선수 영입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A1, B1, A2 등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수들만 영입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A1은 스타 선수로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수, B1은 유망한 젊은 선수, 그리고 A2는 팀을 지탱하는 플레이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A1을 팀의 중추라고 표현하며 수비수, 중장거리 수비수,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각각 한 명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1은 A1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로 슈퍼스타가 될 잠재력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강인 또한 A1이 될 수 있는 B1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강인이 감독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영입으로 PSG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단한 마케팅 효과를 얻었으며 그는 음바페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부분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캄포스 단장은 말했습니다. 다이어, 두 골 헌납 후 또 역적행. 어디로 가는 거야? 분노 폭발하는 반응 대체 어디로 가려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런 물음을 품은 팬들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에릭 다이어, 29, 토트넘 호스퍼가 다시 한번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첼시전 1대4에서 패배를 경험한 후 이번에도 패배를 맛보며 승점 26점에 머물렀으며 순위도 4위까지 밀렸습니다. 이전의 10경기에서 무패 행진 8승 2무를 했던 토트넘은 이번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은 승점 15점, 4승 3무 5패를 획득하며 12위로 상승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에 브레넌 존슨의 데뷔골로 선배를 잡았지만 이후 울버햄튼의 강한 공격 압박에 맞서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연속골을 내주면서 경기를 무너진 토트넘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후반 45분에 파블로 사라비아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후반 추가 시간 7분에는 마리오 르미나의 역전골을 맞으며 승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부상과 징계로 인해 핵심 선수들이 불참한 점이 고난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미드필더인 제임스 매디슨의 부재로 팀은 날카로운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선수를 누락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수비수 4명 중 3명이 결장하여 수비 라인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어쩔 수 없이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페드로 포로로 수비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본래 포지션이 아닌 센터백인 다이어와 오른쪽 수비수 역할을 하는 에메르송, 그리고 주전 경쟁에서 제외되었던 다이어까지 등판하면서 팀의 불안한 수비 라인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마침내 토트넘은 결국 뒷심 부족으로 경기에서 무너지게 되었으며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역시 실망스럽다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경기 후 막판에 골을 허용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마지막에 플레이의 페이스가 떨어져서 울버햄튼에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격 축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수비 중심 전술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나는 축구 감독이지 버스 기사가 아니다 라고 답했으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발골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선수들이 경기에 수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후반전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자세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선배인 제이미 오하라가 특히 다이어를 향해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영국 토크 스포츠를 통해 데이비스는 괜찮았지만 센터백으로는 불가능한 역할을 맡았다. 다이어는 2번이나 실수를 범했고 골이 터진 상황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 오하라는 우리는 지난 여름에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다시 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선수들이 다시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첼시전에서 교체 출전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 순간 아쉬운 위치 선정으로 실점의 기회를 제공해 패배의 원흉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이어를 배제하려면 중앙 미드필더인 페르에밀 호이비에르나 에메르송을 센터백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혹은 2005년생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를 콜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소한 로메로가 복귀할 때까지 다이어가 선발로 나서는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하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경기하는 거야 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을 존중하지만 이곳은 스코틀랜드도 셀틱도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고 무모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